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왔습니다. 제가 왜 의정부에 왔을까요? 의정부에는 뭐가 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경기마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곽현지 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로컬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부를지를 보통 여쭤보는데 본인 스스로 곽 로컬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곽 로컬님, 네. 왜 로컬이라고 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이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지거든요. 현지. 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제 스스로의 어떤 정체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로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부르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된 것 같고요. 10년? 네, 근데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수원에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기고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필명으로 이제 곽 로컬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썼었고요. 의외로 그걸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이름이 네, 현지니까. 네. 현지의 번역어는 로컬이죠.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이후로부터 그냥 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본인의 별명을 로컬이라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사람들이 부릅니까? 아니요, 이번에 처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하게는 제가 뭐 강 로컬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가면 기억을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되니까 아. 적어도 200명 정도는 네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출연하시면서 어떠한 각오로 오셨습니까? 뭐 각오까지는 아니고 이 로컬 TV 이 개국과 무궁한 발전을 영험하는 저희 경기 마을 공동체를 꼭 소개를 해야겠다. 네.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네. 저도 기대감을 갖고 네, 왔습니다. 출연하게 네. 됐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럼요. 대한민국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마을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를 갖고 있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출연하시면 시청하는 분들도 경기도에서 많이 보실 거고 저희 그럼요. 채널도 발전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윈윈을 해보는 자리가 돼보도록 하죠. 네. 본인 소개를 안 했어요. 네. 경기도 마을공동체 팀장님감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네, 짧게 본인 인생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센터에서는 뭐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데 마을 정책 부서에 이제 팀을 좀 맡고 있고요. 여기 정책팀 맡기 전에는 저희 대표 경기도 이제 마을 공동체를 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맡았던 이력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비슷한 로컬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혁신 사업이라든지를 끌고 제안하고 진행하는 뭐 그런저런 기관 단체들에서 관련된 일을 쭉 해왔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네. 일을 쭉 해왔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게 몇 년 정도 될까요? 본격적으로 로컬에 내가 발을 디뎠다. 1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5년 이상 됐네요. 네, 16년. 네, 세월이 그렇게 벌써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16년 정도 마을 네. 활동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예. 특히 지원 업무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활동도 하셨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지원 업무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 업무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뭐 정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좀 했고요. 직접 제가 로컬에서 또 마을에서 뭐 활동을 한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활동도 활동은 활동이잖아요. 예,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저는 마을 활동가, 지역 촉진자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체하고 있어요. 본인을 활동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마을 네.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예, 이렇게 자부는 하시고. 하고 뭐 가장 대하기 어렵고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부모님 도대체 무슨 일을 16년간 하고 다니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하고 계속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뉴스라든지 뭐 오가면서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신다든지 이제 마을 일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마을 일이고 우리 자식이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부가 꽤 많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16년간의 어떤 조금 변화 지점이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채널 로컬의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질문하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길게 답하지 않는다. 아, 짧게. 네. 예, 제가 잘 모르지만 방송에서 많이 짧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괜찮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점과 급소를 잘 파악해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세 번째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모신 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네. 이유는 마음이 약해져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되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네. 지금까지 광로컬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쓸 정도로 마을과 깊숙이 관련을 맺고 살아오셨어요. 네. 광로컬이 정의하는 바이 데피니션 마을이란 무엇인가? 아, 마을이라는 건 일단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행정적 의미로서 일반적인 말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사실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살아야 돼. 마을 이꼴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을을 공동체처럼 만들었을 때 마을이 공동체였을 때 전 마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성을 갖는 공간이 공동체로 되면 그게 마을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되기 전에 마을이 아니네. 공동체 만들기 마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진입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아무런 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단지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뭐 하는 뭐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제 뭐 지역이다 마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물리적 그 행정적 의미로서 뭐 동네 뭐 이 정도가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6년 차 마을 활동가의 마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네. 두리뭉실하네요.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2, 3년 차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간명하게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정의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을 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는 아니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었습니까? 아, 네. 이전까지의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편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사, 뭐 하나의 프로그램, 뭐 하나의 개별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을 그냥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성격의 사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마을과 공동체를 그렇게 편합적으로 이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마을에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연차별로 단년이 아니라 이제 몇 년간 한 3년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리고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동네 안에 이제 여러 단위가 여러 주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고요. 뭐 이런 형태의 사업은 국내에서도 요새는 좀 있는데 거의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봐서 경기도- 본인이 기획한 겁니까? 제가 기획하진 않았습니다. 네. 남이 잘 만들어 네, 놓은 만든 기획을 거를 잘 마무리했다. 잘 네, 진행했다. 잘 진행했다. 뭐 아니, 잘 그 진행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약간 맡았습니다. 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은 과거의 사업과 달리 단연차 사업이다. 네. 다주체 사업이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네. 종합 사업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대략 몇 군데 정도 현재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 지원을 받았다고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 1년에 한 10군데에서 한 12군데 많네요. 네, 단체를 뽑고 금액이 있고요. 클 텐데. 네, 연차적으로 올라와서 상당히 큰 포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보조금 사업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많다. 몇 개인지 기억 안 나고. 네, 기억 안 워낙 나고, 많으니까. 네, 이게 이제 오랜만에도 뭐 10몇 개가 올라가니까 또 과중한 업무 네. 때문에 몇 개가 그렇죠. 지원되고 있는지를 네.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 제가 경기도 정말 마을공체 지원센터의 마을정책 네, 팀장님. 네, 마을종합 지원 사업에 대한 애정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본인이 지원했던 마을종합 지원 사업 중에 이 공동체가 가장 애정이가 혹은 가장 성공적이었어. 어디입니까? 네,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뭐, 가장 성공적이다. 이거는 맞지 않은 좋습니다.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각자의 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이 뜻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고, 각자 정의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조금 약간 바꿔야 되고, 취지는 제가 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래서, 네. 뭐, 애정이 간다기보다는 이제 인상이 좀 깊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시기에. 우문현답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지만 네. 제가 한번 이제 좀 수정을 했고요. 그때 제가 맡았던 공동체 중에서 이제 3년차 공동체가 있어요. 3년차가 되면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수준에 또는 이제 목표에 근접하신 공동체인데 이제 부천에 꼬비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천의 원도심에 있는 이제 지역이에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노인분들 중심으로 이제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지역의 이제 교회를 좀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가 뭐 지금은 뭐 종교색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거기서 소박하지만 어르신들하고 또 지역 주민이 어울려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세요. 뭐 영화도 찍고, 뭐 나름대로 전시회도 열고, 동네 투어도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을 또 다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 거기가 이제 뭐 거의 60, 70년대부터 쭉 마을 활동이 있으셨으니까 또 이제 그 마을과 함께 또 늙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쪽에 가서 좀 마을을 들어보고 마을 어르신들 얘기하고 뭐 했던 기억이 좀 남고요. 뭐 대도시 정도에서는 이제 수원에 그 하늘채 공동체라고 하늘채 아파트 이름이에요. 네. 아파트 공동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제 의지를 가진 이제 활동가 이제 몇 분이 모여서 아파트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뭐 마을 신문이라든지 또 코로나 시기가 그때 한창이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이웃을 돌보고 마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유지해가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고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에는 이제 뭐 마을 주민센터 같은 게 있죠. 네. 커뮤니티 센터. 네, 커뮤니티 센터. 네, 거기 일부를 그 스튜디오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좋아요. 네. 저 스튜디오 없어요. 네.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만드시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그 멤버 중에 많은 분들이 수원 FM 공동체 라디오 를 이제 참여하시게 된. 내 경쟁자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 계기가 돼서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좀 됐다 하는 기억에 남고 좋습니다. 아까 네. 제 질문에 대해서 딴지를 거셨으니까 네. 마을 공동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과를 꼭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렸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어떻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성과가 남지 않으면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주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게 네. 마을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원서님 말씀 중에 좀 저희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 성과와 성공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성공 안에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이렇게 과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성과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성공 대체말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공은 또 서열 1, 2, 3, 4, 5, 6 라고는 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아까 다시 보시면 그게 약간 뒤섞여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마을마다 성과는 분명히 있겠죠. 본인들이 그 단순히 이제 보조금을 받았든 이제 정부 사업에 들어오셨든 안 오셨든 간에 마을 활동이라고 공동체의 목표가 있으실 거고 모여 있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 이유와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얼마만큼 다가가셨는가, 얼마 우리 내부에서는 얼마나 또 성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얘기하고 뭐 평가해 보는 거가 이제 성과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셨다면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그걸 어떻게 측정할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측정이라기보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네. 기준을 만들고 그것들이 조금 더 보편타당하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주민들 또 옆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할 때 저는 뭐 일종의 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 강로컬님이 생각하는 네. 그 기준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글쎄요.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16년 차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죠.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동기를 이제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인 그 집단 공동체에 동기부여 얼마 해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 네. 성과의 하나의 큰 부분이. 네. 왜냐면 마을을 우리가 마을 운동, 마을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운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공동체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운동성을 갖는 건데 운동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자기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의 동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거나 마을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도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 이제 정리해낼 수 있고 이제 알려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특정한 T 시점에서 마을 공동체가 T1 시점, 네. 마을 공동체 활동,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특정한 시기, 네. 그 시기에 자기 동력, 그다음 자기 활동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동력, 네. 역량이 전반적으로 네. 상승하는 것, 네, 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가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거, 네. 지속하는 거. 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로컬님의 기준은 그거였고, 이거 좀 객관화된 기준으로 네. 뭔가 정리되고 연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원 사업도 좀 했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실 이제 정책 일이에요. 마을 정책이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성과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활동의 모습들이 있고 뭐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사하는 일, 그것도 측정하는 일,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스로 이제 뭐 동기부여 잘 되고 있나, 마을이 목표한 대로 가고 있나, 우리는 어디쯤에 있냐, 뭐 이런 것들 개발 진단해보는 그런 성과 지표 개발, 적용, 뭐 그런 연구들을 또 정책화하는데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 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관스러운 느낌이긴 하는데 여튼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표, 방향타, 어느 정도 측정에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은 이것도 이제 단년차로 대부분은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단년차 연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숫자나 뭐 기준이 늘상 똑같을 수도 없고 모든 마을에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장기 플랜을 세우고 1년 차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과지표를 만들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 연구를 좀 했었고요. 방향성 연구, 1년 차. 네.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는 조금씩 지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적용해 보면서 좀 보완에 계속 나가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어서 지금 3년 차 정도 됐고요.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공동체성을 보는 공동체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이라는 게 꼭 마을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동네, 또 시군, 또 경기도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대한민국 더 넓게도 전 지구촌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지표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지표인 거고 거기에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다가가고 있고 기여하고 있냐를 이제 보는 거, 마을 활동 자체의 보편성과 설득성을 되게 높이고 스스로한테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표를 좀 챕터로 마을과 연결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자산 지표, 자산화 지표라고 해서 마을 활동을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느냐를 이제 보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는 건가요? 마지막 결론이? 네, 올해는 이제 그간의 연구의 이제 중간 소결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표들 이제 개발이 다 됐고 그 개발된 지표를 이제 31개 시군에 이제 한 번씩 다 적용을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나온 걸 보고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생각이고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1차적으로 좀 완성된 지표를 갖고 계속 이제 적용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 발전해 나가는 3년 사업이 아니네. 그렇죠. 3년 그냥 장기 사업이네. 장기 사업입니다. 지속 사업이고. 네. 근데 이제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어떠한 센터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죠? 네. 장기 플랜의 그렇습니다. 계획을 갖는. 네. 그래서 지표라는 게 성과 측정이라는 게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단기간에 서열식으로 줄 서기가 네.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가서 활용하면서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틀은 다른 시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말고. 저희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표가 지향하는 내용은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보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널리 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지표가 또 전국에 해제되면 더 좋은 거가 아닐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마을 활동을 하시는 모든 여러분, 올해 안에 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공동체 지표, 지속가능 지표, 주민자산 지표를 통해서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틀을 만든다고 합니다. 각 공동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한 번씩 적용해보고 또 네. 고칠 거 고쳐보고 네네네. 서로 협력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있고 뭐 보통은 광역 단위로 지금 움직이는 추세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장 큰
광역 시도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서울이 지난 10년간 이제 마을 정책을 사실상 이제 모델링해서 이끌어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닫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센터가 문을 닫는 거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후퇴가 있는 거하고 마을 공동체가 이 꼴이냐 하는 건 좀 별도다. 그러니까 센터나 정책은 좀 후퇴했을 수 있겠지만 마을 공동체는 여전히 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가 각계약진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공동협력 활동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제도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현 시기에 어떤 공동의 대응이나 앞으로 마을 공동체가 꼭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꼭 같이 협력해서 해결했으면 하면 좋겠어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활동가마다 뭐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마을 공동체가 좀 활동 근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본법 그러니까 근거법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좀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데 계류돼 있어요.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법안이 이제 올라가져 있죠. 그게 이제 계류 상태예요.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게 아니라 이전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이제 곧 종료 예정이겠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다음 국회를 대비해서 저는 법제화 과정을 또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일 중에 하나니까 전국 단위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해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뭐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의원들 국회에 맡겨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가야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희 센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마을 활동을 하는 그런 단위 조직에서 전국적으로 저희의 이런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약간 후퇴 상황이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 또는 그 현안 상황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거기서 뜻을 모은 다음에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공론장을 열고 그것들이 이제 전국적 단위로 일어나고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제 내년도 각 이해 당사자 또는 이제 입법 당국자들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들이 잘 모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우리 광로컬님이 중점을 두었던 마을종합지원 사업 그리고 또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성과지표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그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우리 국민들은 물어볼 거고, 그죠? 뭐 의원님들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 근거들, 관련 경험적 근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광로컬이시니까 저희 채널이 더 로컬이잖아요. 네, 출연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광로컬님께는 로컬이니까 닉네임이 더 로컬 채널에게 바라는 점을 여쭤보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딱이다. 왜냐면 제가 사실 엄전 선생님의 로컬 TV를 염두에 두고 사실 로컬을 쓴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로컬 TV라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건 꼭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주 나오세요. 여튼 저희는 대본이 없잖아요. 준비할 것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클래식한 질문을 주셔서 사실 저는 되게 이제 재밌고 유쾌한 얘기도 잘하는데 되게 공부하는 모범생처럼 얘기를 한 게 돼서 좀 다음에 유쾌하고 재밌는 얘기를 제안을 해주시고 원래 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질문이 오늘 약간 정책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 전문 분야 시리즈를 저는 이게 전문인 줄 알았어요. 고급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다시 강로컬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로컬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이 정도 컨셉으로 잡아서 시리즈로 한번 나가볼까 해요. 이게
방송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면. 네.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서 결국에는 시리즈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방송 잘 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네. 방송 생리를. 네. 네. 다만 저 노컬 채널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안을 만들지 않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와야 됩니다. 네. 대본은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 곽현진님, 일명 곽로컬님을 만나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아쉽게 짧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곽로컬님께서 더 로컬 채널의 정기 코너로 유쾌하고 재밌는 마을 이야기를 다시 게시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